아동학대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올렸습니다. 그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 수사를 거쳐 8월 30일에 순천지검에서 손흥정 감독을 아동학대로 약식 기소했다라는 사실관계까지 나왔습니다. 벌금으로 기소했다는 소리인데요. 벌금 기소라 하더라도 약식 명령이 선고되면 아동학대 전과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취업제한 명령은 붙이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전과자가 된다라는 것은 향후 청소년이나 아동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피해 아동의 부모 측에서 손흥정 감독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배상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손흥정 감독 측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정 감독 측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일부 형사 공탁까지 했다라는 기사를 보건대 손흥정 감독도 일부 잘못을 인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일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곧 아동학대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부적절한 교육행위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모두 유죄, 아동학대 전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가 아닌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처리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처리되면 아동보호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동보호처분은 아동학대 전과가 아닐 뿐더러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충분히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님 사건 같은 유사한 사건을 상당히 많이 처리해왔는데, 각종 체육관 관장님이라든지 감독님 사건 같은 거죠. 많은 사례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킨 후 아동보호처분이나 불처분 수준 정도로 끝내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사건을 스무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재도 거의 없고 민사적인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을 기소를 할지, 약식기소 포함하여 혹은 아동보호재판부로 보호사건 송치할지 결정짓는 것은 검사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 아동 측 부모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검사를 제대로 설득해서 납득시킨 후에 이 사건이 피의자, 여기 본 사건에서 손흥정 감독님이겠죠. 피의자로 하여금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아 아동학대 전과자가 되도록 할 만한 사건이 아님을 설득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게 돼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법원 판사의 판단 하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기회가 한 번 더 남아있긴 합니다. 만약 대한중앙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을 다룬다면 당연히 수사 단계부터 충분히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며, 기소 이후 시점에서 저희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역시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사건은 전문 로펌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